전 재산을 막내딸 민경과 장손 준호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읽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치매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신 거예요. 정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순애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치매라며? 치매도 이렇게는 할 수 있단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순애는 78세의 나이답지 않게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일어섰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내가 지켰다. 이제 웃을 수 있어. 순애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영상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8세 순애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새벽 5시였습니다. 이순애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죠.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뒷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마당에서는 수탉이 우렁찬 목소리로 새벽을 알리고 있었어요. 이불을 차근차근 개고 방문을 열자 마당 한쪽 장독대에서 은은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애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로 향했어요.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보며 오늘도 변함없이 익어가는 된장과 고추장을 확인했습니다. 깊은 갈색을 띠는 된장 표면에는 하얀 곰팡이가 살짝 피어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잘 익어가네. 40년 넘게 담가온 이 된장은 이제 온 가족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었죠. 손끝으로 살짝 맛을 보니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순애만의 비법이 담긴 된장이었어요. 콩을 삶을 때부터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만의 손맛이었습니다. 이웃집 아낙네들도 순애의 된장 맛을 부러워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단층 집이지만 제법 넓은 이 집에는 장남 민수와 며느리 정희, 그리고 대학생 손자 준호가 함께 살고 있었죠. 순애에게는 이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보약보다 기운이 났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순애를 맞이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찬장, 40년 넘게 사용해온 무쇠솥,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모든 것이 순애의 삶과 함께 늙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동반자들이었어요. 특히 그 무쇠솥으로 지은 밥맛은 전기밥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소했습니다. 쌀을 한 줌씩 정성스럽게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서너 번 헹구고 물의 양도 눈대중으로 정확히 맞췄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잘 익은 배추김치를 꺼내니 새콤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석 달 전에 담근 김치가 이제 제맛을 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와 호박, 양파도 정갈하게 손질했습니다. 순애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칼질 하나하나도 리듬이 있었고 야채를 다듬는 모습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엿보였습니다. 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썰었어요. 두부도 찌개에 넣기 좋은 크기로 도막도막 잘랐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죠.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자식들 웃는 얼굴 보면 그걸로 됐지. 순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창거리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만 못했어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점점 굽어가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뻣뻣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숨이 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괜히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장남 민수의 52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순애는 며칠 전부터 무엇을 해줄까 곰곰이 고민했어요. 시장에 나가 좋은 미역도 골라 사오고 손자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생일 케이크도 동네 빵집에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담긴 케이크였어요. 새벽부터 시작한 요리는 오전 내내 계속되었어요. 미역국은 소고기를 우린 진한 육수에 미역을 넣고 끓였습니다.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추는 순애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소금을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봤습니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적당한 간이 중요했거든요. 잡채는 각종 나물과 고기를 정성스럽게 볶아 만들었습니다. 당면도 알맞게 불려서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나도록 했죠. 시금치나물은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쳤고 도라지나물은 쓴맛을 빼기 위해 소금에 절였다가 조물조물 무쳤어요. 콩나물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도록 딱 적당히 데쳤습니다. 하나하나 정갈하게 무쳐놓으니 상차림이 제법 풍성해 보였어요. 순애의 손에서 나오는 음식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었거든요. 점심 무렵이 되자 순애는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하나하나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릇의 배치도 신경 써서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뜨거울 때, 차가운 음식은 차가울 때 내놓는 것이 순애의 철칙이었어요. 상 한가운데에는 작은 생일 케이크도 놓여 있었죠. 동네 빵집에서 사온 소박한 케이크였지만 순애에게는 정성의 결정체였습니다. 민수야, 밥 먹자. 오늘 생일인데 어디 있어? 순애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아들을 정겹게 깨웠습니다. 민수는 하품을 하며 비틀거리듯 나왔고 며느리 정희와 손자 준호도 식탁으로 하나둘 모였어요. 가족이 모두 둘러앉은 식탁을 보니 순애의 마음은 따뜻하고 뿌듯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진수성찬이네요. 손자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고 순애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희도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라며 고마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52살이 되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순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이 순간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까 싶었어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준비도 마쳤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준호가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도 뒤이어 생일 축하해요. 여보라며 민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민수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벌써 52살이라니 세월 참 빠르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정성스럽게 꽂았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52개의 촛불을 모두 꽂을 수는 없어서 숫자 모양의 초 5와 1을 대신 꽂았습니다. 라이터로 하나하나 불을 붙이며 순애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 이제 소원 빌고 촛불 꺼요. 가족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애도 함께 부르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태어났던 5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산통이 심해 고생했지만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민수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빈 다음 촛불을 후하고 불어 껐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고 순애는 얼른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나누어 담았어요. 달콤한 크림 냄새가 식탁 위에 퍼졌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주셨네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정희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순애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희의 표정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준호가 잡채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순애는 손자의 칭찬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준호야.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특별히 만든 거야. 민수도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순애는 아들의 칭찬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정희가 와인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건배 한번 할게요. 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와인을 따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순애는 술을 잘 못했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만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장 민수 씨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했어요. 와인의 달콤 쌉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순애는 술에 약해서 얼굴이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더 떠먹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번 더 떠먹어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오늘 미역국 간이 너무 싱겁네요. 정희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순애는 당황스러워하며 자신도 미역국을 떠서 맛을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간이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민수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더욱 대담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자꾸 이런 실수를 하시네요. 지난번에도 된장찌개가 너무 짰고 그저께는 밥을 태우기도 하셨잖아요. 순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정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혹시 치매 아니세요? 하하. 그 순간 식탁에 있던 모든 시선이 멈췄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순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희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정말 그런 것 같아서요.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을 찾으면서 정작 안경은 머리에 올려두고 계시고 정희의 말이 이어질수록 순애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특히 며느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순애를 바라봤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목이 마른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경사날인데 이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감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덧붙였어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2년 전 아들을 낳기 위해 고생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온 생애를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특히 아들의 생일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의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 순애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물론 괜찮으시죠.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라며 웃었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경사날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과제해야 한다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만이 홀로 식탁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들을 하나씩 닦으면서도 정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치매 아니세요? 그 말이 마치 메아리처럼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미역국 간이 싱겁다는 말도 요즘 실수가 잦다는 말도 모두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인가? 순애는 속으로 자문해 봤어요.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종종 있긴 했습니다. 안경을 찾으면서 정작 머리에 올려두고 있던 적도 있었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희는 그것을 치매라고 단정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애는 거실로 나왔어요. 정희는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빚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순애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다 하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정희가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말했어요. 순애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정희와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은 순애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루 종일 아들 생일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는데 결국 받은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감싸주지 않은 것이 가장 서러웠어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지만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의 비웃음 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치매 아니세요? 하하.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치매라. 순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기묘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치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치매인 척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인 척 해보자. 얼마나 우습게 보나 보자고. 순애의 마음속에서 묘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원하는 대로 치매 할머니 역할을 해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진짜 속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몸이 무거웠어요. 부엌에 나가 아침 준비를 하는데 정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늦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 그래.
뭔가 잊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뭘 잊으셨는데요? 글쎄, 생각이 안 나네. 순애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정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계속해서 연기를 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뭔가를 찾는 척했고 같은 찬장을 여러 번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아, 간장이 어디 있더라. 냉장고 문 안쪽에 있잖아요. 어제도 똑같은 자리에서 꺼내셨는데. 정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에 순애는 더욱 치밀하게 연기했어요.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기도 하고 젓가락질을 어설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응? 뭐가? 라고 되물었어요.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봤죠? 제가 어제 말한 게 맞다니까요 라는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병원? 왜? 순애는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어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순애는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희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정희는 은근히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순애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반복하기도 했어요. 정희는 처음에는 불편해하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 이야기 벌써 3번째세요. 그래, 내가 그랬나? 순애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정희가 화를 낼수록 더욱 무고한 표정을 지었고 그럴수록 정희는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순애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연기를 한 것이 생각보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정희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얼마나 더 우습게 보나 두고 보자.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며느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느 편에 설지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순애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정희는 이제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순애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한숨을 쉬었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면 혀를 찼습니다. 민수도 점점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듣지 못하는 척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희의 본심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순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 친구이자 전직 법원석이었던 김만호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만호는 순애와 같은 나이로 평생을 법원에서 일하며 각종 법적 서류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만호야,
나 좀 도와줘. 순애는 만호의 집 마루에 앉아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인 연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만호는 순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모욕을 당했구나. 참 속상했겠어. 만호는 순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랜 친구였기에 순애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죠. 이참에 유언장 공증을 새로 써봐. 하지만 조건을 넣는 거야. 내가 직접 모시는 사람만 상속받게 하는 조건 말이야. 만호의 제안에 순애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치매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치매 진단서도 필요할 거야. 물론 가짜로 말이지. 만호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병원 원장 최 선생 알지? 그 사람한테 부탁해보면 될 것 같은데. 검사 결과만 조작하면 되니까. 순애는 만호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어요. 역시 평생 법원에서 일한 사람답게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연기를 해야 하거든. 중간에 들키면 오히려 내가 곤란해질 수 있어. 만호의 경고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만호와 함께 최 원장을 만났습니다. 최 원장은 순애의 사정을 듣고 난 후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 씨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정말 안 됐네요. 최 원장은 순애와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순애가 예전에 최 원장의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던 최 원장은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정식으로 받으시고 결과만 조작해 드릴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순애는 정말로 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희와 민수가 함께 병원에 따라왔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순애는 일부러 더욱 헷갈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의사가 물어보자 순애는 잠시 멈칫하며 이순애입니다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최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안타깝게도 초기 치매 증상이 확인됩니다.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걱정보다는 역시 내가 맞았다는 듯한 만족감이었습니다.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와 가족의 따뜻한 돌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단계는 성공이야. 이제 진짜 유언장을 써야겠어. 그래,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자. 하지만 겉으로는 치매 환자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해. 만호의 조언에 따라 순애는 이중 계획을 세웠어요. 겉으로는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할머니가 쓴 유언장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정교하게 계산된 진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정희와 민수 앞에서 일부러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했어요. 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꾸 깜빡깜빡해서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머님,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정희의 제안에 순애는 일부러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정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희의 본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고마워라, 정희야.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준다니. 순애는 일부러 감동한 척하며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도움으로 유언장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정희가 하는 말에 고분고분 따랐어요. 정희는 마치 자신이 순애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제일 갓나가죠? 그리고 시골 땅도 꽤 넓다고 들었는데. 정희는 순애의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순애가 40년 동안 모은 재산은 생각보다 상당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다가구 주택, 시골의 농지와 임야, 그리고 은행에 예금된 목돈까지. 정희의 눈이 점점 더 반짝였어요. 정희야,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줘. 순애는 일부러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순애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원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정희는 민수에게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애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서울 집만 해도 시세가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많아?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시골 땅도 개발 예정지라고 하던데 나중에 더 비싸질 수도 있대요. 예금도 상당할 거고. 정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시니까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 치매 진단서도 있고 어머니가 직접 동의하시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돌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정희의 말에 순애는 혀를 찼어요. 며느리의 계산적인 마음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정희와 민수는 순애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은행 통장도 확인했어요. 순애는 일부러 더욱 의존적으로 행동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정희가 순애의 통장을 들고 물었어요. 순애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비밀번호?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혹시 생일이나 전화번호 아니에요? 정희는 끈질기게 물었고 순애는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정희는 즉시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 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평생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혹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야. 순애의 말에 정희는 감동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집 문서들의 복사본까지 챙겼습니다. 순애 몰래 서류들을 복사해서 자신만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마치 이미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
정희는 민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순애가 정상이었지만 유 원장 작성을 위해 상태가 나쁘다고 꾸민 것이었죠. 그럼 유 원장을 빨리 써야겠네. 민수도 점점 정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고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막내딸 민경이었습니다. 민경은 가끔 어머니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들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정희와 민수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언니,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서울 집만 해도. 조용히 해, 누가 들을라. 어머니는 못 들어요. 요즘 멍하니 있기만 하시잖아요. 민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경은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순애는 민경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민경아, 왔구나. 엄마, 진짜 치매세요? 민경의 직접적인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다 연기야. 순애는 민경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희의 모욕부터 시작해서 가짜 치매 연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경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속상했겠어요. 민경아, 내 오빠와 올케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 참 서글프더라.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민경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유 원장은 따로 써놨어. 며느리가 아니라 너와 손자 몫으로 되어 있지. 순애는 만호와 함께 작성한 진짜 유 원장에 대해 설명했어요. 민경은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습니다. 엄마, 저한테 맡기세요. 그 사람들 끝까지 속여요. 민경의 말에 순애는 든든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짜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야. 순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와 민수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모두 지켜본 후 마지막에 진실을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민경과의 대화 이후 순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 기분이었어요. 민경은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정희와 민수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오늘도 서류 정리하더라고요. 뭔가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같던데. 민경의 보고에 순애는 예상대로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의 욕심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래, 더 지켜보자. 얼마나 더 추해질 수 있는지 말이야. 순애는 계속해서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희뿐만 아니라 민수도 어머니를 완전히 의심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오히려 순애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재산 정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 원장을 정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어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순애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증사무소? 그게 뭐 하는 곳이지? 법적으로 유 원장을 인정받는 곳이에요. 어머니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시기 전에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희가 설명했지만 순애는 이미 만호와 함께 진짜 유 원장을 공증받아둔 상태였어요. 지금 민수와 정희가 만들려는 것은 가짜 유 원장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나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가짜 친절함이 가득했어요. 순애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만호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만호야,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겠어.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집안 모임을 제안할 거야. 유산 정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말이지. 만호는 순애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지? 응, 정희와 민수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정희와 민수에게 제안했어요. 정희야, 민수야. 나 혼자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가족들 모두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어떤 이야기요, 어머님? 유산 정리 말이야. 민경이와 준호도 불러서 함께 의논해보자. 정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경이 끼어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끼리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가족 일인데 모두 알아야 하지 않겠어? 순애는 고집을 부렸고 민수도 어머니 말에 동의했어요. 맞아요, 여보. 민경이도 알아야 할 일이야. 결국 정희는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경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중요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마지막 승부를 볼 거야. 내가 꼭 있어야 해. 민경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비장한 각오를 느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주말이 되기 전까지 순애는 더욱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정희와 민수 앞에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걱정돼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정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했어요. 순애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게요. 이번 주말 가족 모임에서 확실히 정해야겠어요. 민수도 조금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순애는 민경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민경아, 내일이 마지막이야.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터뜨릴 거야. 엄마, 혹시 오빠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민경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고 완전히 나쁜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정희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도 선택이야.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은 것도 그의 책임이지. 순애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민경아, 진짜 유언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 순애는 만호와 함께 작성한 진짜 유언장을 민경에게 건네주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된 그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막내딸 민경과 장손 준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민경은 유언장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마음과 고생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울지 마라. 이제 정말 끝낼 거야.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본 것들을 모두 갚아줄 때가 왔어. 순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마지막 연기를 위해 평소보다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이지? 왜 이렇게 긴장되지? 순애는 일부러 불안해하는 척했어요. 정희는 그런 순애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님 일을 의논하는 날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어요. 오늘이 바로 자신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2시 거실 한가운데 큰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양쪽에는 변호사와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미리 섭외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유언장 작성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순애는 일부러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테이블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손자를 바라보며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오늘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 있지? 할머니 재산 정리하는 날이에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순애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민경이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정희는 민경의 말에 조금 초조해했어요. 빨리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순애 어르신, 오늘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자리입니다. 어르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순애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언장? 그게 뭐야?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순애는 갑자기 불안해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 죽는 거야?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 민수가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어요. 어머니, 죽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건강할 때 정해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하지만 순애는 계속 불안해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정희가 조금 답답해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평생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희의 말에 순애는 조금 안심하는 척했어요. 그래, 내가 나를 모셔주겠다는 거지?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정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이미 순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다가구 주택, 경북 영천시 농지 및 임야, 그리고 각종 예금. 재산 목록이 읽혀질 때마다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순애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누구에게? 글쎄, 잘 모르겠어. 정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주시면 되죠? 아, 그래. 정희가 나를 돌봐주니까. 순애는 마치 이제야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깐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게 맞나요?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 씨? 엄마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런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요? 민경의 말에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의 경우 유언장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정희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했잖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그때 순애가 갑자기 서류를 헷갈리는 척하며 손을 뻗었어요. 정희가 준비한 가짜 유언장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손이 떨려서. 어머님, 괜찮아요. 정희가 서류를 주우려고 했지만 순애는 다른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바로 만호와 함께 미리 작성해둔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서 나온 거야? 순애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유언장이네요. 그런데 이미 공증을 받은 서류입니다. 정희와 민수는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막내딸 민경과 장손 준호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순애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 모르겠어.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정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치매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신 거예요. 이건 무효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증일자를 보니 치매 진단 이전에 작성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희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어머님이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실 리 없어요. 그때 순애가 갑자기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매라며? 모든 사람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의 눈빛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치매라며? 치매도 이렇게는 할 수 있단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설마. 순애는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78세의 나이답지 않게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 가짜였어. 내가 나를 치매라고 모욕했을 때부터 계획한 거야.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속였다고? 너희가 먼저 나를 속였잖아. 내 등 뒤에서 재산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순애의 말에 민수와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 며느리가 나를 치매라고 비웃었을 때 너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동조했지.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내가 지켰다. 이제 웃을 수 있어. 진실이 폭로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계획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가 나를 치매라고 모욕한 그날부터 말이야. 하지만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까지 속이실 필요가 있었나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속였다고? 나는 단지 너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야. 치매 걸린 늙은 할머니 말이지. 정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장은 치매 진단 이전에 작성되었고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없고. 정희의 말에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진심으로 나를 모시겠다면 남아도 되고 아니라면 나가도 되고. 진심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 내 재산을 노리면서. 순애의 날카로운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이제 그만 화해하시면 안 될까요? 순애는 손자를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화를 낸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지. 민경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와 민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순애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용서는 해.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야. 순애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그만해, 정희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순애는 더 이상 정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 민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요. 순애는 창가에서 뒷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어머니. 민수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라.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민수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진 후 순애는 민경, 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편하시죠? 준호의 말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민경이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고맙다, 민경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순애를 찾아왔어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웃 아낙네들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순애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당하고 살기 싫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네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은 다르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순애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어요. 누구도 78세의 할머니가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봄이 되어 햇살이 마당 가득 들어오던 어느 날 순애는 장독대 뚜껑을 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 문은 진심을 가진 사람만 열 수 있어.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민경과 준호는 순애를 정성껏 모셨어요. 진심 어린 돌봄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어느 저녁 순애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78년의 인생에서 가장 당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순애의 흰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할머니 들어오세요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며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응, 들어간다. 순애는 따뜻한 집 안으로 걸어갔어요.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78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어요. 순애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